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택 조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뭐 부동산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그 보유 단계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양도 단계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 부동산 주택 다 마찬가지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납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돼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좀 내용이 복잡해서 이번 시간은 주택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세율 보시면 2020년도에 금리를 너무 낮추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2주택자 이상은 뭐 8%, 12%, 12%뭐 이런 식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보유세는 오늘 주로 할 내용이 보유세라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길게 말씀드릴 거라 좀 주택 양도소득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를 하고 이걸 처분하게 되면 기본세율 한 뒤에서 보시면 6%에서 42%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45%까지도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좀 주택 투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잡은 뒤로 2021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더하기 20%, 그러니까 42%에 20%, 62%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그 지방소득세가 또 붙어요. 10%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72%가량 됩니다. 3주택자는 42% 더하기 30%니까 72%에 또 10%니까 한 80%가량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에서 뭐 70%, 80%의 소득세율을 걷어서 투기이익을 환수하자라는 이제 기본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면 실제로 그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는 안 팝니다.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안 팔고 버티고 이제 증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리는 이상 이 부분은 좀 완화하는 게 맞다. 기본소율만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제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라 공식 의견으로 나가진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이 이렇게 6%에서 42%까지로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45%까지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42%네요. 혹시 모르니까 주택 양도소득세를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45%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그 재산세는 각 지방에 예를 들어 뭐 광주에 집이 있다면 광주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부세는 광주에 집이 한 채 있고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다면 그 서울과 광주의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소유자별 합산 과세라고 하죠. 매년 6월 1일 소유한 사람한테 과세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이 5개 과세 대상이,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상한은 최대 전년 대비 한 130%까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한 30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재산세는 7월 말, 9월 말, 종부세는 12월 초. 그래서 서울에 웬만한 한 뭐 2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에 이렇게 3번의 재산세 2번, 종부세 1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지방교육세, 농어촌 토플세에서 20% 있고요. 아까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라 해서 부가세가 10%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크게 보시면 먼저 재산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작 가액 비율로 곱해지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억의 주택 공시가격은 10억이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70% 산정되는데 아파트는 한 70% 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재 시세의 10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공시가격으로서 7억으로 잡힙니다. 7억. 공시가격 7억. 근데 이제 7억에 대해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그 국민들이 보유세를 싫어하다 보니까 또 할인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60% 하면 10억이 7억 됐다가 또 7억에 60% 곱하면 4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억 2천에 대한 세율을 보면 3억 초과되잖아요. 4억 2천이. 그러면 57만 원 더하기 3억 초과 금액 1억 2천만 원에 1000분의 4를 더하면 이제 재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2주택자하고 3주택자 이상일 경우,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인구 과밀 지역의 2주택일 경우, 뭐 인구 과밀 지역의 1주택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거를 다 하나로 했어요. 그래서 뭐 2주택자나 3주택자나 5주택자나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좀 2주택자하고 3주택자를 크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한 채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 농촌에 한 채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좀 다주택 투기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두 채 있는 경우, 이때는 좀 과세를 높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광주에 아까 한 채가 있고 서울에 한 채가 있다고 하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10억이고 광주의 주택 가격이 뭐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15억이 되잖아요. 그럼 15억에 대해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가격 가액 15억에서 6억을 빼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제가 1세대 1주택자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2주택자니까 15억에서 6억을 빼면 9억. 9억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 15억이 시장가니까 시장에서 70%가 되니까 공시가격은 10억 5천이 되겠죠. 10억 5천에 6억을 빼면 4억 5천. 4억 5천에 90%를 곱하면 한 4억 500만 원 되는 거 같네요. 그 4억 500만 원이면 제가 광주는 아마 인구 과밀 지역이라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그래서 4억 5천이면 3억 초과 6억 원 이하니까 180만 원 더하기 3억 원 초과 금액 1억 500만 원에 1000분의 9 곱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산할 때는 중복 부분은 빼줍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00년도, 2021년, 2022년 순차로 담은 건데 2000년까지만 해도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 1000분의 6 높지 않았죠. 근데 2000년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잡은 뒤로 이제 부동산이 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2021년도에 이렇게 올립니다. 1000분의 6, 1000분의 11로. 원래는 1000분의 5였죠. 1000분의 6이었고. 근데 이제 6, 11로 해서 만약에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의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죠, 실제로.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자이다. 근데 1세대 1주택자인데 뭐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1억을 공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20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20억 주택의 공시가격이 70% 산정되면 14억이 되겠죠. 그럼 14억에서 11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3억. 3억에 대해서 95% 곱하면 대략 2억 8,500 나오네요. 그럼 2억 8,500이면 3억 원 이하니까 여기 1000분의 6을 곱하는 거죠. 2억 8,500에 1000분의 6을 곱하고 여기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1억 공제하고 여기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할인이 없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최근에 지금 발표된 자료가 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 45%인가로 낮춘다고 그러고 또 여기 종부세는 60%인가로 낮춘다고 하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미 70%, 60, 70%로 산정이 되는데
재산세 날 때도 한 45%로 많이 떨어지고요. 4분의 1가량 떨어지는 거죠. 여기는 한 10분의 4가량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공정시작 가입을 60%를 더하면 여기 과세 표준이 만약에 50억 초과일 게 50억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한 5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아니 왜 공시 가격을 시가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공시 가격을 정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7억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7억에 사고 어떤 사람은 15억에 사고, 뭐 1년 전에 사냐 5년 전에 사냐 그거에 따라 달라서, 그에 따른 이제 재산 보유세를 매기기가 좀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공시가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가보다는 한 70%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한국감정원한테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공시하면 이걸 가지고 각 시군구청장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해서 이걸로 산정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도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공시 가격이 오르면 어르신들이 되게 예민해요. 이게 조세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70% 전체 소득 환산해서 70%까지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항상 매년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로 심하잖아요. 뭐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지고 싸워줄 법률가들이 민변 변호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많은 걸 가졌으니 많이 내라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해가지고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전국 전 지구촌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이 종부세 도입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인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토지와 주택 재산을 모두 합치는 거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그렇게 따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을 그러니까 뭐 광주 서울주택이 있다. 근데 광주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써. 그럼 광주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추가로 계산 안 하는 거죠. 그냥 서울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있고요.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으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실제로는 시가로 9억 원, 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시가로는 한 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임대 기간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로는 의무기한 10년인 장기 임대 주택이어야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줘야 사회적 기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 혜택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임대사업
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금리를 이용을 해서 혜택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적게 내되 나중에 또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 있으니까 주택 투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뭐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 등록해도 종부세는 합산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아파트 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액 공제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연말에 가면 은퇴소득자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심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종부세가 한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연령별로 만 70세 이상이면 2021년도에 40%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나왔으면 40% 공제하니까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별로 주택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또 40% 공제를 해주고요. 그래서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럴 경우는 8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100만 원 나왔으면 20만 원만 되는 거고 200만 원 나왔으면 4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소득자가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하고요. 다주택자들은 이런 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략 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이렇게 좀 변천해온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00년도에 시가 17억 원짜리를 가졌다. 아파트를. 그럼 이제 당시에 70%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한 12억 원 됩니다. 12억 원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곱하면 7억 2천만 원이 되죠.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면 3억을 초과하는 4억 2천에 대해서 1000분의 4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225만 원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부가세, 지방교육세액이 또 20% 추가돼서 4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해서 공시 과세 표준의 0.14%를 추가로 내고요. 그래서 100만 8천 원이네요. 이거 추가해서 약 370만 원 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산정을 해보면 공시가격 12억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당시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빼주고 할인 비율 90% 곱해주면 3억에 90%니까 2억 7천. 2억 7천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뭐 이런 산출 방식 아까 하면 재산세 중복분 공제하고 나면 70만 2천 원. 그리고 이에 대한 20% 부가세 추가하면 14만 400원. 합치면 84만 원. 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약 84만 원 냈던 겁니다. 합산하면 455만 원을 내는 거죠. 보유세를. 이번에는 이제 2021년도 이분이 이제 조금 주택 가격이 올랐다. 시가가 20억 원 올랐다. 그런 경우는 한 이제 14억 원이 됐겠죠. 14억 원이 됐겠고 이때는 공정시장 가격 60% 하면 8억 4천. 이렇게 곱하면 재산세 273만 원, 지방교육세 54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17만 원에서 445만 원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년간 3억 원이 올랐다면 재산세가 한 70만 원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좀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자니까 투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 해서 2000년도에는 9억을 공제해 줬는데 2021년도부터는 11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4억에 11억 하면 3억이잖아요.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 똑같아진 거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면 95면 2억 8,500만 원.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 공제하면 뭐 102만 6천 원, 농어촌 특별서 20만 원, 합치면 120만 원. 작년에는 84만 원 냈는데 그러니까 3억 원 올랐을 때 120만 원 더 낸다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냈다. 작년에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 재산세 440만 원에 종부세를 120만 원 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종부세 폭탄이라고 그런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올해도 시가가 20억 원짜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재산세는 똑같고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100%가 적용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종부세 130만 원 합쳐서 574만 원을 냈어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못했는데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45%만 곱한다. 그럼 많이 떨어지죠. 아마 이거에 4분의 1가량 줄어들 겁니다. 4분의 1가량 줄어들면 한 330만 원 재산세. 시가 20억 원짜리가 330만 원 낼 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췄어요. 60%로 낮추니까 이게 한 10분의 6이 되니까 한 70만 원 정도 내겠죠. 그러면 330만 원, 70만 원 해서 보유세 합계 한 400만 원 내게 될 겁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은퇴소득자에 대한 얘기인데 1세대 1주택자로서 70세이신 분이 아파트를 10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시가가 20억 원이다. 이거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잡히고요. 재산세는 뭐 8억 4천에 쭉쭉쭉 하면 445만 원. 재산세는 그대로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건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예요. 은퇴소득자한테. 근데 이제 종부세는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납부했던 기준으로 하면 14억에서 11억을 빼면 3억이고 2억 8,500에 종부세액 산출하면 102만 6천 원 나오죠.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일 때 102만 6천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연령별 보유기간 공제를 80% 하면 종부세 결정액은 20만 5천 원이 나온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4만 원 해서 실제로 종부세 합산금은 24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퇴소득자에 대한 종부세는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다고 해서 25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크게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산세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낮춰서 아마 요번에는 재산세를 한 박 330만 원가량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제 또 이제 부부일 경우인데 예를 들어 작년에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공시가격은 11억 9천만 원이고 개인별 배분하면 5억 9,500만 원이라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는 한 18억 원 이상이 되어야 종부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작년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산상위 4%의 명예로운 세금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략 가구 단위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한 2천만 가구 되는데 4%면 한 80만 가구가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억 원이 되면 공시가격이 14억 원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부부합산은 헌재에서 유연이 났습니다.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별 각 7억 원 2분의 1씩 나누는 거죠. 부부니까 7억 원으로 나누면 이거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곱하면 4억 2천. 작년에 이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는 이걸 45%만 정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재산세가 한 120만 원, 125만 원가량 낼 가능성, 130만 원가량 낼 것 같네요. 부부 합산하면 260만 원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각 7억 원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대략 이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도부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만 정한다고 그래서 종부세는 더 떨어지죠. 한 20만 원가량 납부하겠네요. 그럼 합쳐서 한 320만 원 정도 납부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보유세는 많이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1세대 1주택자 또는 이제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렸고, 근데 실제 이제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이 2배 이상 뛰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게 맞습니다.